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비엔에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곤 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용의 보석에 대한 이야기다. 옛날 비엔 마을은 울창한 숲과 푸른 초원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엔 젊고 용감한 청년 피에르가 살고 있었다. 피에르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고 언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석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깊은 숲속에는 용이 숨겨둔 보석이 있어 그 보석은 한 번 손에 넣으면 큰 힘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네. 이 이야기에 피에르는 가슴이 뛰었다. 피에르는 용의 보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날 아침 피에르는 자신의 여행을 위한 준비물을 챙기고 숲속을 향해 길을 떠났다. 숲은 깊고 어두웠으며 피에르는 각종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길을 잃기도 했고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속의 늪을 지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마녀 멜로진을 만났다. 멜로진은 비열한 웃음과 함께 피에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용의 보석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만 대신 나에게 나중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 줘야 해. 피에르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멜로진은 손짓을 통해 피에르에게 비밀의 길을 알려주었고 피에르는 다시 보석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 여행을 계속하던 피에르는 마침내 숲의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탑에 도착했다. 탑의 꼭대기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놓여 있었다. 보석은 매혹적인 빛을 내뿜고 있었고 피에르는 그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피에르 앞에 거대한 용이 나타났다. 누구냐? 내 보석을 손대려는 자여. 용의 목소리는 땅을 울렸다. 피에르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다. 제게는 이 보석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돌아가 풍요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용은 한참 동안 피에르를 응시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 보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가질 수 있다.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비록 용의 보석을 찾기를 오랫동안 갈망했지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모험은 흥미로웠지만 진정 정말 소중한 것은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용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석을 피에르에게 건넸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 보석은 이제 내 것이라네. 그러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진정한 힘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니. 피에르는 보석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 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부는 마음의 부여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잃어버린 용의 보석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작은 포도밭을 운영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명성 높은 와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포도밭은 세대에 걸쳐 내려온 것으로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마을 곳곳에서 칭송받았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포도밭의 끝자락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시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아름답고 신비로운 샘물이 있었습니다. 샘물 위로는 무지갯빛 포도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포도는 한눈에 보기에도 흔치 않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루시는 그 포도를 따서 부모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엔 이 낯선 포도를 보고 놀랐지만 맛을 본 뒤에는 그 특별한 맛에 감탄하였습니다. 이 포도는 평소 그들이 맛보던 포도와는 차원이 다른 달콤함과 깊은 풍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와인을 만들고 난 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 와인의 맛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의 가족은 이 포도를 계속해서 재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시와 그녀의 가족은 포도밭의 비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포도가 자라는 샘물은 마법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곳에서 자란 모든 작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이 비밀을 신중히 간수하며 포도밭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법 포도밭의 이야기가 먼 나라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욕심 많은 상인이 루시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이 마법의 포도를 모두 사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의 부모님은 마법의 포도밭을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특별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을과 가족의 전통이자 행복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시는 그 포도밭이 가져온 행복이 마을의 모든 사람과 공유되고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결국 상인은 그것을 이해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도밭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루시 또한 그곳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웃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루시와 그녀의 가족은 마법 포도밭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포도밭에서 나오는 와인은 여전히 마을의 명물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가 자라나 이 동화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즈음엔 이미 마법 포도밭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벤더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낮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곳곳에서 라벤더 향기가 진하게 피어오르며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변화를 라벤더의 축복이라 부르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라벤더 밭은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자 모든 마법의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순례자들이 라벤더가 만개할 즈음 마을로 몰려들어 그 향기와 멋진 풍경을 즐겼습니다. 순례자들은 라벤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라벤더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고대 나무가 촉촉한 이슬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데 바로 마을을 보호하는 고결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수백 년 전 라벤더 마을이 깊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무가 마법의 힘을 발휘하여 마을을 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벤더의 축복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라벤더밭 깊숙한 곳에서 열리는 비밀의 춤. 마을의 젊은이들 중 용기 있는 자들만이 초대받아 그 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그들의 청춘을 기약 없이 지속시키는 마법이 깃들어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파리에서 온 젊은 여인 클레르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라벤더 마을에 얽힌 전설을 듣고 자라왔으며 이곳의 비밀을 밝히고 싶다는 큰 호기심을 품고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클레르는 마을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마침내 비밀의 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클레르는 용기를 내어 그 신비로운 밤에 춤에 초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밤 라벤더 향기를 따라 밭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니 마을 젊은이들이 빛나는 라벤더 꽃을 머리에 얹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춤사위에 매료되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법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청춘의 영원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지친 클레르는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춤의 진정한 의미와 마법의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라벤더 마을에서의 삶은 느리지만 평화롭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청춘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클레르는 라벤더 마을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의 마을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라벤더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고 라벤더의 축복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그림 같은 작은 마을인 프로방스에는 샤를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호기심이 많고 자연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샤를르는 종종 밭일을 돕는 대신 숲이나 들판에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샤를르는 평소와 다름없이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치 해처럼 빛나는 거대한 해바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해바라기는 평범한 해바라기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샤를르는 그것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샤를르가 해바라기에 다가가자 갑자기 해바라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샤를르. 나는 마법의 해바라기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를 들어줄 수 있어. 샤를르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샤를르는 가족의 농장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자연의 신비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바라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해바라기는 밝게 미소 지으며 샤를르에게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샤를르는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고 바람이 속삭이는 비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날들은 샤를르에게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연과 대화를 나누며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곤충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샤를르는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걱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숲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샤를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숲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를르의 열정적인 연설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숲을 파괴하지 않기로 하고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더욱더 살아났고 샤를르는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샤를르는 나이가 든 현자로 성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자연의 친구라 불렀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법의 해바라기는 사라졌지만 샤를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샤를르의 전설은 오랫동안 프로방스 전역에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샤를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의 마법은 여전히 그곳에 자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